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내용 쉽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신영증권이 되겠습니다. 신영증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력이 탄탄한 중형증권사인데요. 예전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샀던 금융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년 넘게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시간부터 신영증권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신영증권 보시면서 언제 시장에서 신영증권이 가치평가 받을지, 그리고 그 바탕이 될 근본이 뭘지 오늘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속기업으로 신영자산운용과 신영부동산 신탁이 있는데, 특히 신영자산운용이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그러한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영 마라톤 펀드를 런칭을 했고요. 이런 가치 투자의 명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인정받는 거는 이제 한국밸류 10년 펀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채원 부사장은 이미 좀 은퇴를 하기도 했고요. 신영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이제 회사 자체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장기 투자를 가치주 펀드 투자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정석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형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 게,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서울에 2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정도에만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리테일 고객들, 일반적인 고객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 운용과 이런 장기 투자에 강점이 있는 그런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넘게 흑자를 내고 워렌 버핏도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MTS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신영증권 MTS는 예전에 사실 욕을 엄청 많이 먹긴 먹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개편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이런 개인 고객들 중심보다는 이런 기업 대상 운용이라든가 자기 자본 운용, 그 다음에 자회사 펀드를 통한 운용에 강점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의 이제 매출 현황을 좀 보면은, 이런 예수금, 이제 사람들이 증권사에 맡긴 돈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주식 관련 위탁 매매보다는 이제 채권 관련 위탁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 게 눈에 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개인 고객들보다는 이런 법인이라든가 큰 고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탁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요. 사실 증권사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 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객 구조만 있으면은 시장이 뭐 서브프라임, IMF 등과 같은 돌발 상황만 아니면 적자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상 이런 증권사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IB 업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은행 업무,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기업 공개, 이제 상장을 주관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일들을 또 많이 하는데, 관련해서도 기업 공개 업무도 많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공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NH나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워낙에 경쟁력이 수서인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영증권의 IB는 그렇게 좀 소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알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탁매매 그리고 IB 업무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증권사의 수익이 바탕이 되는 거는 이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증권사 이제 미수거래나 신용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요. 뭐 회원 등급에 따라서 뭐 수수료를 이자를 이렇게 많이 깎아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8%, 연평균 8%대 이자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대마진, 이제 신영증권이 빌려오고 그리고 받는 이자의 그 차액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점이 이런 안전자산 운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채권 운용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운용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물론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받는 영향도 있겠지만 배당금은 확실히 받아가는 주식들로 가져가고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주식 관련해서는 증권사 자기 운용도 손해를 본다. 이 점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은 이 채권에서 얻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신형자산 운용의 이 안정적인 수익이 또 되겠습니다. 신형자산 운용은 우리나라 펀드 운용사 중에서 상당한 규모 3조대가 넘는 수탁구를 지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수탁구가 크게 줄지 않고 유지되는 이 모습은 상당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여기서도 다소 아쉬운 거는 이름 AUM 이제 다른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보험사에서 자기 자본을 이렇게 좀 맡겼는데 너네 장기로도 한번 운용해 봐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실적이 아쉬워서 이 부분은 또 다시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이렇게 주식 손익과도 뭔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명가로 오랜 기간 투자한 데는 누구보다 강점이 있고 안전자산의 운용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년 넘게 IMF랑 서브프라임도 이겨내는 증권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순이자 손익과 순수수료 손익에서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고요. 금융상품 관련 손익도 좀 변동이 있지만 결국에는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판매 관리비를 빠져나가고서도 계속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50년 이상 지속된 장수 흑자 증권사고요. 장기 투자에 특화된 강점 그리고 저위험 자산 운용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뭐 IB 업무에 대한 사업 확대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 운용을 좀 단기적으로 잘하면서 해당 부분 좀 수탁구를 좀 가져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밸류를 같이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좀 올라올 때는 이 부분에서도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신형증권이기 때문에 뭐 대형 5대 증권사 외에 하나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탄탄한 신형증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형증권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도 제가 끝까지 바로바로 챙겨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신형증권이나 금융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